오늘은 창업 아이템 정관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업 아이템으로서 브랜드 정관장을 좋아해 오늘 내용은 사심이 다소 들어갈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관장과 같은 판매점 업종은 세계적인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미 온라인 판매 등의 이유로 조금씩 매출 하락을 보이고 있었으며 2020년 초 바이러스 유행을 기점으로 온라인 판매가 더욱 본격화되면서 우후죽순 매출 하락과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은 여전히 단일 매장 크기 대비 오프라인 매장들이 최상위권 매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관장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이 늘고 특히나 판매점 매장들의 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이 시기에도 타 업종에 비해 매출 하락을 상대적으로 덜 겪고 있을까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브랜드 정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관장은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가 런칭 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국인삼공사가 한국이라는 단어와 공사라는 단어가 사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한국인삼공사는 이미 오래전 민영화를 거쳐 민간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년근 홍삼 판매라는 특수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공기업의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건강식품 판매 브랜드 중 압도적인 가맹 점포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은 수년째 판매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품목인데 그 중에서도 정관장 홍삼은 전체 홍삼 시장의 70% 정도의 매출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삼 제품 브랜드들이 정관장 이외에 생각보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관장이 압도적인 매출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품을 선물 받거나 소비하게 되는 노년층들에게 홍삼 제품은 정관장이 최고라는 인식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각종 PPL 등으로 젊은 층에게도 그 이미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브랜드 정관장은 2017년 가맹점 756개, 직영점 43개의 매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엔 가맹점 755개, 직영점 57개로 가맹점은 거의 변화가 없고 직영점만 13개 매장이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가맹점 753개, 직영점 62개로 다시 가맹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직영점은 5개가 늘어났습니다. 가맹점만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엔 가맹점 폐업이 2건, 신규 오픈이 1건입니다. 2018년에는 가맹점 폐업이 3건, 신규 오픈이 2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가맹점 폐업이 3건, 신규 오픈이 1건입니다. 매년 한두 개 매장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 폐업률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폐업률 3% 미만을 안정적인 브랜드로 보지만 정관장은 폐업률이 0.5%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가맹점 오픈 매장을 브랜드 정관장에서 의도적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관장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눈에 띕니다. 기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다수에서 제공하는 가맹 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정관장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선 대기업 취업 준비와 맞먹는 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관장은 이렇게 새로운 신규 가맹점 오픈을 어렵게 해놓고 정작 직영점은 매년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신규 오픈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직영점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직영점 오픈이 가맹본부에게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직영점으로 오픈해도 될 만큼 큰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잠깐 정관장의 매출과 대략적인 수익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브랜드 정관장은 2019년 기준 연매출 평균이 약 5억 7,2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가맹점 평균 월매출은 약 4,76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관장의 제로 비용은 약 65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각 매장마다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약간씩은 달라 다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제로비는 많게는 5% 이상 더욱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제로비 70%를 기준으로 잡아 마진율 30%로 살펴보면 여기서 약간의 인건비와 월세 그리고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될 것입니다. 즉 월매출 평균 4,760만원에서 마진율 30% 정도면 약 1,420만원 정도인데 직접 운영 기준 한 명
명의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250만원, 월세 약 300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인 정관장 매장들의 월 순이익은 세전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부가세 등 세금을 제외하고 다양한 기타 비용인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월 순이익은 더욱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매장 운영 난이도에 비해 브랜드 정관장이 월 순이익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장 직영점이면 여기서 물류 마진까지 남기 때문에 가맹점들보다 더욱 많은 수익이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관장은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들과 다르게 운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월 매출과 순이익이 높다는 점에서 바로 정관장 창업 메리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직원 및 알바 1명을 두고도 충분히 매장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정관장은 어떻게 여전히 매출이 이렇게나 높을까요? 이유는 정관장 가맹본부가 온라인 매출의 전부를 가맹점에 몰아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관장은 온라인 주문 시 소비자가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매장이 연결되어 바로 매장 픽업 서비스 또는 매장 배송 서비스를 주문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가맹본부가 온라인 매출 수익을 가맹점에 몰아주기 때문에 최근 여타의 브랜드들이 온라인 주문 매출을 본사가 다 가져가는 독점 구조와는 아주 대조적이며 이런 게 진정한 상생 경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정관장 오프라인 매장들도 매출이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또 최근에 면역력 강화 등의 이유로 건강식품의 높은 소비 바람에 다시 원래의 매출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정관장 브랜드는 여전히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창업하시기 괜찮은 브랜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정관장 창업이 신규 창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양도양수밖에 정관장을 운영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 대비 실제 순익 대비 적정한 권리금을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자영업TV 우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